Stacy. 요즘 좀 핫한 드라마가 있어요. 부부의 세계라고. 저도 추천을 받고 몇 번 봤는데 보면서 좀 든 생각이 이 작가가 떠올랐습니다. 화가예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너무너무 유명한 화가인데 아마도 그의 이런 면은 잘 몰랐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 그 화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네,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부의 세계 이야기를 하면서 피카소를 제가 언급했다는 건 아마 눈치를 좀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현실판 부부의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약간 복잡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연히 그의 작품들이 워낙 대작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는 아주 감성적이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특히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들은 더 그렇죠. 예술가들은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만나는 여인에 따라 그의 작품 스타일이 많이 바뀌는 그래서 작품만 봐도 이때 이분이 좀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이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었던 작가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자, 그래서 7명의 그의 작품 세계에 많은 영향을 그리고 그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 여인들 7명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7명이 다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냥 스쳐가듯이 지나갔던 분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합니다. 네, 파블로 피카소는 원래 스페인 태생입니다. 그런데 20살에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화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그 당시도 요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예술을 하려면 특히 이런 파인 아트스 쪽 뭔가 작품 활동 그림을 그리려면 파리로 가는 그게 좀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해서 좀 외로운 생활을 하면서 같은 스페인에서 온 친구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랑 정말 친하게 그 친구가 약간 통역도 해주고 하면서 같이 편하게 즐겁게 좀 프랑스 파리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는데 이 카사헤마스라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에게 고백을 했다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충격에 피카소는 아주 암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도 걸리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작품에 많이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그때 그가 그렸던 작품들을 보시면 좀 푸른색 어둡고 좀 차분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그렸었는데요. 그래서 청색시대라고 하는 작품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계속 극복을 해 나가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러던 피카소에게 처음 등장하는 공식적인 여인 페르난도 올리비에가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면서 이 우울했던 피카소가 다시 좀 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페르난도 올리비에를 만나고 그의 작품들을 보면 실제로 많은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훨씬 더 다양한 색감을 활용하면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이런 그리고 얼굴들이 조금 더 이제 표정이나 얼굴이 눈에 띄는 그런 작품들을 그리게 됩니다. 장밋빛 시대라는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때죠. 자, 그런데 이 첫 여인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유부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참 장밋빛 시대에 걸맞는 작품들을 그리던 중에 피카소는 두 번째 여인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에바 구엘이라는 여인인데요. 그녀 역시도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피카소의 친구의 약혼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실제로 이제 그림이 그려진 것들도 있고요. 해서 보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한 피카소가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구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바 구엘이 사실 좀 몸이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카소의 열정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구애를 한 끝에 결국은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이렇게 정신없이 열정적인 피카소의 정신세계를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작품의 제목 자체를 아예 대놓고 이 여인의 이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기타 뭐 이렇게 알려진 작품들인데요. 기타라는 작품이지만 의미는 사랑하는 에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누드라는 작품이지만 나는 에바를 사랑해 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바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던 중에 에바가 몸이 약했다고 했죠. 그래서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피카소는 좀 우울함에 빠지게 되죠. 자, 피카소의 공식적인 세 번째 여인은 그의 첫 번째 와이프이기도 한 올가 코클로바라는 분입니다. 자, 올가는 러시아의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의 자녀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발레리나였다고 합니다. 자, 유명한 발레리나면서 집안 자체가 또 명망 있는 그런 귀족 집안이다 보니 당연히 피카소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이 약간 하이 클래스에 진입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이런 예술, 특히 발레, 뭔가 클래시컬한 이런 약간 명망 있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이다 보니 피카소의 작품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쳐서 이 전까지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기타 같은 작품에서는 이 피카소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앱스트랙트한 작품들이죠. 그렇죠? 추상화 위주의 작품들에서 갑자기 확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주 클래식하고 뭔가 엘레강트하고 우아한 그런 느낌들, 그리고 인물화 위주의 작품들을 하게 됩니다. 피카소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빨리 딱 떠올리는 그런 추상화, 이게 뭐야 싶은 이런 작품들만 그린 게 아니었어요. 좀 약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절에는 이렇게 첫 번째 결혼 생활을 했던 시절에는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그리고 좀 우아한 느낌의 작품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올가와 한 10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천성이 쉽게 바뀌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이 1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주 좋은 남편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나는 네 번째 여인 때문인데요. 이 네 번째 여인은 사실 피카소의 작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크고 길게 좀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네 번째로. 자, 피카소의 네 번째 공식적인 여인은 마리 테레스라는 분입니다. 이제까지 피카소가 결혼을 하기 전에 만났던 여인들은 유부녀였거나 아니면 약혼자가 있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면 이번엔 좀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마리 테레스는 17살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피카소는 도대체 몇 살이었을까? 피카소는 45이었습니다. 거의 아빠뻘이죠. 그쵸? 자, 그래서 뭐 아빠뻘의 나이 차이 이런 걸 떠나서 물론 그 예전에는 지금 100년쯤 전 얘기니까 그때는 훨씬 더 쇼킹한 나이 차이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마리 테레스가 미성년자라는 게 이제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알려지게 되고 나서는 많이들 이제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가장 길게 관계를 유지했던 여인이 마리 테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들도 그녀 관련된 아니면 그녀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럼 그 둘은 어떻게 만났을까 하니까 파리의 어떤 갤러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피카소가. 그런데 그 갤러리 안에 이렇게 봤는데 마리 테레스가 안에서 뭔가 작품 구경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피카소가 그 갤러리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녀가 나올 때까지. 자, 그래서 결국은 마리 테레스가 나왔을 때 피카소가 나도 화가인데 하면서 너의 그림을 꼭 그려주고 싶다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마리 테레즈를 본인의 작업실에 초대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친분을 쌓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때는 올가랑 아직 결혼을 했을 때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결혼도
유부남의 상태였고 또 하나는 올가가 임신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가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모자라서 피카소가 마리 테레즈를 유모라는 이름으로 집안에까지 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모라는 이름으로 같이 생활을 하다가 테레즈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막장 드라마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럼 보통 어땠을 것 같아요? 테레즈가 당연히 나야 쟤야 하고 선택해 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 피카소가 알았어. 내가 올가랑 이혼을 하고 너에게 올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올가랑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같아도 어땠겠어요? 부부의 세계와 비슷하게 당연히 올가는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자, 그래서 이혼은 안 해주겠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리고 결국 올가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별거이기는 하지만 이혼은 아닌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에 마리 테레즈는 딸을 낳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딸을 낳고 피카소가 나와 다시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잘 되지 않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피카소는 다른 여인과 바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 테레즈는 큰 상실감과 그리고 좀 이제 충격을 받았겠죠. 충격을 받고 아주 큰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 우울증이 이때 시작이 돼서 죽을 때까지 시달리게 되는 병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피카소가 죽고 나서 이 마리 테레즈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우울증이 가다가 극에 달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자녀가 올가에게도 있고 마리 테레즈에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여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뭔가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웃게 되네. 어이가 없어서. 그쵸? 피카소의 5번째 공식적인 여인의 이름은요, 도마마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좀 지적인 대화가 통하는 소위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좀 잘 통하는 그런 초현실주의 사진 작가였습니다. 이 5번째 여인의 특징을 보면 피카소는 아무래도 그냥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라 뭔가에 좀 쉽게 질리는 성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 4번째 마리 테레스의 느낌과 이 5번째 도마마르라는 여인의 느낌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마리 테레스는 아무래도 처음 만났을 때 17살이었고요. 나이 차이도 엄청 거의 아빠뻘, 딸뻘로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순수하고 순진하고 이렇게 좀 깨끗한 단아한 그런 이미지에 푹 빠졌었다면 이번에 만나게 될 도마마르라는 초현실주의 사진 작가였던 이분은요, 사진 작가의 예리함도 있으면서 좀 지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이 잘 통하는 그런 똑똑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피카소의 작품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요. 피카소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대표작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이 시기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게르나카, 우는 여인 같은 이런 큰 대작들을 많이 남기고 당연히 뮤즈로서는 많은 임팩트를 남겼지만 그 중에도 또 다른 여인들을 피카소는 만났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6번째 여인인 프랑수와르 질로는 피카소에게 가장 큰 난관이었던 분이 아닌가. 그야말로 요즘 말로 센케, 피카소가 만난 가장 센케가 아닌가 싶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알려진 바로는요, 유일하게 피카소를 차버리고 떠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떤 캐릭터였냐면 좀 전에 도마마르와 비슷하게 지적인 대화가 통한다라는 수준에서는 비슷할 수 있었으나 그녀의 지식 수준 그리고 학벌은 한 단계 위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법대를 나왔어요. 자, 그것만 봐도 배운 게 많구나. 그리고 좀 말빨이 세겠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법대를 나와서 법조인이 된 것은 아니고 법대를 나왔지만 미술학도의 꿈이 있어서 미술 쪽으로 이제 쭉 길을 가고 있던 중에 이제 피카소를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센케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그녀가 말을 잘해서 말빨로 피카소를 항상 잘 이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지만 그들의 나이 차이는 무려 40살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딸과 아빠 뻘이었다면 지금은 뭐 거의 큰아빠와 딸, 큰아빠와 조카? 뻘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아버지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큰 나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전혀 지지 않았던 그런 센 여인이었어요. 본인의 주장을 막 다 하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뭔가 법대 출신, 법대라고 생각하면 많이들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인 좀 지적이지만 냉철한, 그쵸? 그런 이미지에 딱 맞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뭔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피카소가 뭔가 주장을 할 때 거기에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건 아니야 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일을 공식적인 자리든 어디든 상관없이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프랑소아스가. 그래서 피카소가 제일 무서워했던 여인이었다고 해요. 피카소에게 많은 곤란함과 무서움을 안겨줬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덜 무서웠나 봐요. 덜 무서웠는지 프랑스와 진로를 놔두고 또 피카소가 바람을 피게 됩니다. 본인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뭐 너무 항상 나를 이기고 무섭게 하니까 나도 좀 뭔가 숨 쉴 구멍이 필요했다라는 느낌으로 핑계를 댔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녀가 좀 덜 무서웠는지 그녀를 두고 또 바람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жил로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던 건 아마